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김밥 한 줄이 급식 문화를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이라는 이유로 비웃음과 거부감을 받았지만 결국 온 학교가 열광하게 된 이야기. 한 엄마와 딸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프랑스 아이들의 입맛과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까지 변화시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르 장이에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고 제 나라를 정말 사랑해요. 프랑스는 음식으로 유명하죠. 크리미한 치즈, 바삭한 바게트, 그리고 맛있는 베프 부르기뇽과 코코뱅 같은 요리가 있어요. 프랑스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이고 전통이며 예술이에요. 저는 프리랜서 음식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 레스토랑, 요리법에 대해 글을 쓰죠. 최고의 요리를 맛보고 그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러워요. 프랑스에서는 음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인생을 즐겨요. 좋은 음식은 가족과 친구를 하나로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항상 프랑스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요리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 요리만큼 우아하고 세련된 음식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남편이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사를 해야 했고 10살 난 제 딸 엘렌도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어요. 엘렌은 그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원래 학교가 좋아요. 엘렌이 투덜거렸어요. 제 친구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새로운 학교 아이들이 절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엘렌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우리 엘렌은 정말 멋진 아이니까 당연히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도 저는 엘렌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이사는 힘든 일이에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새 학교에서의 첫날은 저희 둘 다에게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교문 앞에 내려주며 보니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엘렌에게 친절할까? 잘 받아줄까? 그날 오후 학교가 끝나고 엘렌을 데리러 갔을 때 엘렌은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엘렌은 어깨를 으쓱였어요. 괜찮았어요. 말이라는 애를 만났어요. 착해요. 그건 좋은 신호였어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학교 생활이 훨씬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엘렌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엘렌이 포크로 음식을 툭툭 찌르며 말했어요. 학교 급식이 너무 별로예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프랑스 학교 급식은 원래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음식에 굉장히 진지한 나라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나오는데? 제가 물었어요. 빵이랑 치즈, 너무 익힌 파스타, 그리고 기름기 많은 감자튀김이요. 엘렌이 대답했어요. 매일 똑같아요. 채소도 없고 신선한 음식도 없어요. 그냥 무거운 음식뿐이에요. 지루하고 맛없어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항상 집에서 엘렌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신경 썼거든요. 당연히 프랑스 학교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좋아해? 엘렌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들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싫어요. 저는 엘렌이 안쓰러웠어요. 학교 급식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괴로워해야 한다니요. 그러다 엘렌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도시락 싸가도 돼요? 물론이지, 제가 말했어요. 뭘 싸줄까? 엘렌이 환하게 웃었어요. 김밥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해주셨던 거 기억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김밥이요? 김밥은 밥과 채소, 고기를 김에 말아 만든 한국 음식이에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지만 프랑스 음식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엘렌의 할머니, 그러니까 제 어머니께서 김밥을 만들어 주셨죠. 어머니는 본인의 요리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정성껏 만든 김밥을 접시에 가지런히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식은 사랑이야. 김밥을 만들 때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야 해. 그때 저는 공손히 미소를 지었지만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프랑스 음식은 예술이잖아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딸이 학교에 김밥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상상됐어요.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엘렌을 놀리지는 않을까? 엘레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김밥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잖아. 엘렌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좋아하니까요. 딸은 너무나 당당했어요. 저는 그 자신감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밥으로 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엘렌의 점심을 준비했어요. 정성껏 밥을 짓고 채소를 썰고 모든 재료를 김 위에 가지런히 올려서 조심스럽게 말았어요. 다 말고 나니 색감도 예쁘고 신선해 보였어요. 김밥을 한 입 크기로 썰어 도시락통에 담고 과일도 곁들였어요. 자, 여기 있어. 저는 건네주며 말했어요. 맛있게 먹어. 엘렌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학교로 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오늘 엘렌은 기뻐하며 집에 돌아올까요? 아니면 실수한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학교 정문에서 딸을 기다렸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엘렌을 찾고 있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엘렌이 웃고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던 딸은 눈길을 바닥에 둔 채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일이야, 엘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엘렌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른 애들이 제 점심을 보고 웃었어요. 저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이제 무언가 바꿔야 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저희에게서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다시 김밥을 싸도 될까요? 어제 엘렌이 학교에서 김밥을 먹었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아이들은 김밥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고 코를 찡그리고 웃었죠. 엄마로서 저는 딸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차라리 햄과 치즈가 들어간 간단한 샌드위치를 싸줄까요? 프랑스 아이들이 익숙한 안전한 음식으로요. 하지만 엘렌을 떠올리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엘렌은 울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숨기지도 않았고 김밥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 비웃었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왜 엘렌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김밥을 정성껏 말았어요. 한 조각 한 조각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엘렌이 좋아하는 달걀을 좀 더 넣고 참기름도 살짝 더 둘렀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조금 더 넉넉하게 쌌어요. 잠시 후 엘렌이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김밥도 싸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혹시 다른 걸 먹고 싶니? 엘렌은 잠깐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 김밥 좋아해요. 잘 됐네. 저는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맛있게 먹어. 엘렌은 도시락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저는 엘렌의 눈빛 속에서 살짝 불안한 기운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학교 점심시간 엘렌은 마리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웃을까요? 엘렌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뚜껑을 열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루이, 어제 엘렌을 가장 많이 놀렸던 남자아이가 코를 찡그렸어요. 어우, 너 또 그 이상한 스시 가져왔어? 엘렌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스시가 아니야. 김밥이야. 루이는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거의 똑같잖아. 그리고 냄새도 이상한데? 마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넌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루이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굳이 먹어볼 필요가 없어. 프랑스 음식이 최고야. 주변 아이들 몇 명이 웃었어요. 엘렌의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 하나 먹어봐도 돼? 엘렌은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엘렌은 살짝 미소 지으며 김밥 한 조각을 건넸어요. 여기. 마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김밥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우와. 엘렌은 긴장된 얼굴로 물었어요. 어때?
마리는 김밥을 삼키고 활짝 웃었어요. 진짜 맛있어.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아삭아삭해. 최고야.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 진짜 맛있어? 마리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희도 먹어봐. 한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나도 한 입만. 엘렌은 김밥을 건넸어요. 그 아이는 천천히 씹어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이거 학교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김밥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 조각만 줘.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제가 싸준 김밥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제 엘렌을 비웃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김밥을 먹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그때 루이도 슬쩍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엘렌이 장난스럽게 도시락을 뒤로 숨겼어요. 너 어제 김밥 냄새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어? 루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냥 한 번만 먹어볼게. 엘렌은 웃으며 김밥을 건넸어요. 루이는 천천히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씹었어요.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네. 마리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해, 루이. 맛있지? 루이는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그래, 맛있어. 엘렌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웃었어요. 새로운 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이 엘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 엘렌은 그냥 새로운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이제 엘렌은 최고의 점심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학교 앞에서 엘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또 속상한 일이 있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저를 향해 달려오는 엘렌의 얼굴이 환했어요. 엄마, 애들이 김밥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마리가 먼저 먹어봤는데 완전 맛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먹어보고 싶어 했어요. 루이까지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엘렌은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내일 또 가져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너는 기분이 어때? 엘렌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김밥 싸줘서.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렌은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김밥이 그리고 엘렌이 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 엘렌이 집에 돌아올 때는 웃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김밥을 보고 비웃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먹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이상한 스시라고 부르던 루이조차도 김밥이 맛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래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김밥을 좋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제만 운이 좋았던 걸까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엘렌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추가로 준비했어요. 엘렌이 부엌으로 내려와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이거 다 제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는 내 친구들을 위한 거야. 엘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말로는 친구들이 김밥을 좋아했다고 했잖아. 그럼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좋겠지? 엘렌은 도시락 2개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활짝 웃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최고예요. 저는 학교로 달려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엘렌이 학교에 가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엘렌과 마리는 평소처럼 자리로 갔어요. 엘렌이 도시락을 여는 순간 참기름과 신선한 채소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그러자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또 김밥 가져왔어? 테오가 물었어요. 엘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로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더 만들어주셨어. 테이블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너희 엄마 최고다. 내일도 또 가져오면 안 돼? 이번에는 2개 먹어도 돼?
루이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쿨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뭐 그냥 한 조각 더 먹어볼까? 어제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마리가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아휴, 루이. 그냥 솔직히 말하고 먹어. 엘렌은 친구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며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아이들은 김밥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특별한 간식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역사 선생님이자 학교에서 가장 엄격한 르페브르 선생님이 점심시간 순찰을 하다가 멈춰 섰어요.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떠들썩하지? 테오가 입안 가득 김밥을 넣은 채 대답했어요. 선생님, 이거 김밥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르페브르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엘렌의 도시락을 들여다봤어요. 김밥? 마리가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이에요. 엘렌의 엄마가 만들어주셨대요. 선생님은 깔끔하게 말려있는 김밥 조각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흥미롭군. 엘렌은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뜻밖에도 선생님은 조용히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아이들은 숨을 죽였어요. 르페브르 선생님이 김밥을 조심스럽게 씹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쁘지 않군. 맛의 균형이 잘 맞아. 엘렌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르페브르 선생님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테이블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헉, 선생님이 김밥을 먹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엘렌, 너희 엄마는 레스토랑 열어야 해. 엘렌은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로운 전학생으로 온 학교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엘렌은 최고의 점심을 가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클레르장 부인 맞습니까? 엘렌의 어머니 되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학교 학부모 위원장 소피 루카스입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피 루카스. 이름만 들어도 알았어요. 그녀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따님이 외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네, 아이들이 김밥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소피 루카스는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프랑스 아이들은 프랑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급식 메뉴에 외부 음식이 개입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저는 단단히 이를 악물었어요. 학부모님, 음식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원해서 먹은 건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김밥이지만 다음에는 뭘까요? 크루아상 대신 만두라도 먹이시겠습니까? 바게트 대신 밥을 제공해야 할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침착하려 노력했어요. 프랑스는 문화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학교는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장부인. 프랑스 학교에서는 프랑스 음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교장 선생님께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엘렌이 부엌으로 들어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엘렌. 그냥 작은 오해가 생긴 것뿐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학교 회의 날이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어요. 저는 교장실에 앉아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여러 학부모들이 심각한 얼굴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몇몇은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의실 앞쪽에는 모로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평소처럼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 옆에는 소피 루카스 학부모 위원장이 있었어요. 며칠 전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얇게 다물고 있었어요.
시계를 힐끗 봤어요. 곧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모로 교장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몇몇 학부모님께서 제기하신 학교 급식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소피 루카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네, 교장 선생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랜 프랑스 전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외국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밥이라는 음식이요. 그녀는 김밥이라는 단어를 마치 무언가 불결한 것처럼 발음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소피 루카스가 계속 말했어요. 여기는 프랑스 학교입니다. 프랑스 아이들은 프랑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우리 치즈 플래터 대신 김치가 나오는 날이 오겠군요. 몇몇 학부모들이 낮은 목소리로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고 입을 열었어요. 실례합니다, 루카스 부인. 하지만 김밥을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했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들은 무엇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프랑스 음식은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왔어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온 나라 아닙니까? 프랑스 요리도 많은 나라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토마토는 아메리카에서 왔고 향신료는 아시아에서 왔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도 아프리카에서 온 것입니다. 진정한 전통이란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발전하는 것이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피 루카스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뜻밖의 사람이 개입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필립 마르탱에게로 향했어요. 그는 학교 영양사였고 지금까지 조용히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차트를 펼쳤어요. 저는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의 영양 성분과 현재 학교 급식을 비교해봤죠. 그는 한쪽 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이 현재 학교 급식의 영양 성분입니다. 빵, 치즈, 파스타, 감자튀김. 그리고 다른 칸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것이 김밥의 영양 성분입니다. 신선한 채소, 단백질,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탄수화물.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밥이 우리 학교 급식보다 훨씬 건강한 식사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제 아들 태호는 매일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김밥을 먹고 난 후 처음으로 점심시간을 기대하게 됐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또 다른 학부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가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접하고 싶어 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저는 소피 루카스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위기가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속이 타는 듯 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저항이라도 하듯 어깨를 곧게 펴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김밥을 허용하면 다음에는 또 뭘 바꾸자는 거죠? 급식 메뉴 전체를 다 바꿀 겁니까? 그러자 팔립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세계 음식의 날을 개최하면 어떨까요? 한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첫 번째 메뉴는 이미 아이들이 인정한 김밥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소피 루카스가 불만스럽게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루카스 부인,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탈리아 피자와 미국 햄버거를 먹고 있지 않나요? 김밥 몇 조각쯤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모로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세계 음식의 날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씩 손이 올라갔어요. 저도.
필립도, 마리의 어머니도, 테오의 아버지도, 그리고 놀랍게도 소피 루카스까지 손을 들었어요.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했어요. 김밥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요리 수업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엘렌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저는 엘렌의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며 말했어요. 김밥이 이제 학교 급식에 나오게 됐어, 엘렌. 엘렌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김밥뿐만이 아니야.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엘렌은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다름은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 그 선물이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다음 주 학교 식당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식당 입구에는 커다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세계 음식의 날 오늘의 특선 한국 요리. 그 아래 정갈한 필체로 메뉴가 적혀 있었어요. 김밥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간 반마리. 잡채 쇠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쫄깃한 당면 요리. 떡볶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쫄깃한 떡. 엘렌이 제 손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거 봐요. 친구들이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카운터 앞에는 아이들이 몰려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궁금한 듯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참기름과 마늘, 갓 지은 밥 냄새로 가득했어요. 오늘 저는 급식 조리를 돕기 위해 학교에 왔어요. 제 옆에서 필립 마르탱 영양사가 앞치마를 매면서 싱긋 웃었어요. 역사를 만들 준비됐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줄을 서며 한 명씩 음식을 받았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마리가 가장 먼저 접시를 들고 갔어요. 김밥이 맛있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녀는 김밥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근데 이면 요리는 뭐예요? 잡채라고 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에 야채와 쇠고기를 넣고 볶은 요리예요. 마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젓가락을 들어 면을 휘감았어요. 한 입 먹은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뒤에서 테오가 떡볶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이거 엄청 매운 거 아니야? 마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한번 먹어봐. 테오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에서 천천히 씹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와, 맵긴 한데 엄청 맛있어. 단맛도 나고. 나 이거 좋아. 주변 아이들도 하나둘씩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맛을 음미했어요. 심지어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아이들까지 접시를 깨끗이 비웠어요. 그때 저는 저 멀리서 루이를 발견했어요. 김밥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물었어요. 루이, 아직 안 먹어봤니?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김밥을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작은 한 입.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저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괜찮기만 해? 루이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알겠어요. 엄청 맛있어요. 뒤에서 엘렌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루이는 눈을 돌리며 아무튼 하더니 계속해서 김밥을 집어 먹었어요. 한 명씩 더 많은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맛봤어요. 그리고 한 명씩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모로 교장 선생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보통 진지한 표정으로 급식 상태를 점검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펠립이 팔꿈치로 저를 살짝 찔렀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됐네요. 저는 교장 선생님을 지켜봤어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집고 마치 과학 실험이라도 하듯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에 넣었어요. 식당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그분은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균형 잡힌 맛이군요.
영양도 좋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심지어 소피 루카스까지도 머뭇거리며 김밥을 하나 집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인정하죠. 맛있네요. 저는 씩 웃으며 물었어요. 더 드릴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또 한 조각을 집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펠리비 서류를 살펴보며 웃었어요. 오늘 음식 쓰레기가 지난 몇 달 중 가장 적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정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접시를 깨끗이 비웠어요. 보통은 음식이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군요. 그러자 뜻밖의 인물이 말을 걸어왔어요. 장 부인.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르페브르 선생님. 역사교사이자 학교에서 가장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밥이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다음 달 우리 학교에서 문화체험의 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요리 시연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 눈이 커졌어요. 제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생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하고요. 엘렌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엄마, 꼭 해야 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외국 음식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직접 가르쳐 달라고 부탁받는 상황이라니. 저는 식당을 둘러보았어요. 아이들은 김밥과 잡채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음식의 맛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 가장 반대하던 학부모들마저 조용히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영광이죠. 그날 저녁 엘렌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렌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음식 때문이야? 엘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다들 김밥을 먹고 싶어 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가끔 변화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첫 번째 세계 음식의 날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학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늘 똑같은 프랑스 음식만 나오던 식당이 이제는 새로운 맛을 탐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이면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나라의 음식을 먹게 될까 기대했어요. 멕시코 타코, 모로코 쿠스쿠스, 일본 카레.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김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학교 체육관 안은 떠들썩했어요. 곳곳에 다양한 문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중국 서예 체험, 이탈리아 파스타 만들기, 인도 헤나 아트. 그리고 한가운데 길게 놓인 조리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전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날이었어요. 옆에서 작은 앞치마를 두른 엘렌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준비됐지. 그때 모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 여러분. 첫 번째 문화체험의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학교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온 요리, 김밥.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이런 반응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김 위에 따뜻한 밥을 펼치며 설명했어요. 김밥은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이에요. 신선한 채소는 건강을, 단백질은 힘을, 그리고 밥은 모든 재료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당근, 계란, 시금치를 가지런히 올리고 조심스럽게 돌돌 말았어요. 엘렌이 칼을 들고 신중하게 썰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잘려나간 김밥 조각들이 접시에 담겼어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모로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자, 누가 먼저 먹어보고 싶나요? 수많은 손이 번쩍 들렸어요.
우리는 김밥을 나눠주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에 넣었어요. 마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번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피 루카스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녀는 조용히 김밥 한 조각을 들어 올려 살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씹고 삼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꽤 맛있네요. 체육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소피 루카스가 김밥을 칭찬했다고? 펠립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심지어 르페브르 선생님까지도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체육관에 웃음이 가득 찼어요. 소피 루카스는 헛기침을 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군요. 좀 더 열린 사고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루카스 부인.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김밥 레시피를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집에서 김밥 타령을 하거든요. 엘렌이 깔깔 웃었어요. 루이 이제 완전 김밥 팬이에요.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레시피 보내드릴게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바깥 공기를 마시며 잠시 쉬었어요. 엘렌은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인은 프랑스 교육부. 장부인 콜 생피에르에서 보여주신 훌륭한 변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 요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의 학교에서 세계 음식의 날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전국 프로그램? 프랑스 전역에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김밥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엘렌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그럼 이제 프랑스 전국의 아이들이 김밥을 먹어보겠네요.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식도 배우겠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아마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거야. 엘렌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지. 엘렌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작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된 거네요. 저는 웃으며 엘렌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엘렌. 그랬단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다른 부모들도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겠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나라의 특별한 음식을 먹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이 다르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은 어디에서 왔든 모두의 것이니까요. 한국 음식 중에 전 세계가 꼭 한번 맛보았으면 하는 음식이 있나요? 또는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